안녕하세요. 이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24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째 보도록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웬만큼 지수가 탄력주로 올라오면서 이틀 연속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바람에 지난주와는 다른 시장 분위기가 확 풀려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죠. 자, 그만큼 투자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발 테이퍼링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어떤 또 구체적인 그런 호재가 주어진 것은 아니죠. 아직은 막연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왔다는 건데, 자, 그럴 정도로 우리 증시가 대외 의존적이고요. 또 국내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동학개미가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은 있지만, 하지만 이 상태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내국인들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상태 하에서 현재 심리적인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이런 정도의 급반등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죠. 이런 정도로 한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턴어라운드 시장이 현재 반전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는 또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전부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니죠. 그동안 지수 급락장에서도 나름대로 주가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갔던 방어적인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종목 중에서 우리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어제는 주가가 좋았지만 오늘 갑작스럽게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5% 넘게 급락하는 장대 음봉이 떨어졌고요. 이것은 오히려 양반입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8% 넘게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추가적으로 5% 넘게 또 급락을 하면서 이틀 동안 도합 13% 넘게, 이 정도로 급락했다고 한다면 어제 급락했던 LG화학보다도 더 크게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급락을 해서 우리 주력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죠. 뭔가 한쪽이 풀려나가면 뭔가 다른 한쪽이 현재 애를 먹이는 그런 상황에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은 현재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그 종목,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의 정상적인 장기 정석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다 같이 올라가거나 다 같이 떨어지거나 보통 이런데,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자, 그만큼 최근 한 2주 동안 시장이 꼬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풀려나가면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이례적인 단기 현상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최소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들을 보유할 수 있는 안목과 그 끈기를 갖고 또는 결단을 갖고 이들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암시한다,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한테는 3% 상승이면 급등이죠. 자, 악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도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기, 중기, 단기로 보기에는 조금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 내년 상반기까지
종목만 일단 보도록 하죠. 물론 장기 종목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일단 먼저 1단계에서 금년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주가가 실적 대비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미리 한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자, 메타버스 테마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테마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테마주이며 특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성이 있으니만큼 시장이 이와 같이 다 같이 올라가는 지수가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특별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시장의 주관점이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을 쏠려 나가기 때문에 매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 평균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주목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지수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을 때 또는 약할 때 그 시장 또는 그 장세의 대안으로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강력한 테마주가 부상될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장 평균에 부합되는 정도의 남들 정도 반등하는 정도의 반등만 나오고 있는 그런 국민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지수의 연속 급등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따라서 테마주의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주, 메타버스 테마주 딱 두 종목이죠. 우리는 한 종목은 넥스트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모양상으로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 두 종목을 적당히 나누어서 보유하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면 된다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 FDA에서 파이자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는 것,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한몫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최근에 미국의 테이퍼링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른바 델타 변이의 역설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확진자가 미국에서조차 현재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경계심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8월 27일 날 미국 날짜로 8월 27일 날에 잭슨홀 미팅 일종의 경제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델타 변이 때문에 그 전보다는 보다 강하게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반이 돼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미국 증시는 반등 정도가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와는 완전 딴판이죠. 우리 증시는 상당히 크게 휘청였습니다만은 미국 증시는 별반 크게 현재 그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며칠 만에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증시가 미국 나스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현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650. 미국 금융시장이 그만큼
상당히 안정돼 있음을 뜻합니다. 안전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국 시장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것만 보고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한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가 93점 약간 내려왔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165원 정도로 전일 대비 8원이나 내려갔어요. 이 부분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맨 오른쪽 끝에 박스가 있고 박스 오른쪽 끝에 보면 비교적 장대 음봉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비교적 뚜렷하게 고점에서 크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모양새, 강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을 고점으로 해서 또다시 1130원 정도로 내려가는 추세로 하향 안정될 소지, 즉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향 안정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으로 작용된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 증시를 보면 일단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일괄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특히 잭슨홀 미팅스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현재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다. 반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일단 자막을 찍어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이 쌍끌이 매수, 또 외국인들은 선현물 코스닥까지 해서 삼각 순매수, 트리플 순매수 하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지수 상승 장소에서 보이는 수급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몇 가지가 빠졌죠. 외국인 기관의 현물 매도 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 그것이 다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 하루에도 조 단위로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외국인 매수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삼성전자가 비록 3% 넘게 현재 반등을 하게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건 아니죠. 약간 소량 순매도를 했다는 거고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로 그린 그래프인데요. 약간의 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약간 매수를 했죠. 물론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순매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금융투자, 단기 성향이 높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간 매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니죠. 테이퍼링 문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죠. 단지 그 테이퍼링이 실행되는 그 시점이 지연됐을 뿐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만 보는 측면이 있죠. 물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현재 테이퍼링과 관련된 나름의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배경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아마도 이번 잭슨홀 미팅스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놓으면 그러면 달라질 소지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외국인들은 관망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따라서 오늘 하루 만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보면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낙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시기상조다 하는 거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억울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 있기에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된다 하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잭슨홀 미팅스가 그래도 기대되는 바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약간의 모험은 있지만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삼성전자니까 단기로 빠지는 것까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점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일단 본론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빠졌는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할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른바 황제주로 등극하고 안착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방송 내용을 준비하기도 했던 건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그것을 불이냐도 하는 듯이 급락을 했단 말이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그런 악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말이죠. 뭐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만은 루센티스 제넨텍의 안과 질환 블록버스터급 현재 그런 그 신약입니다. 그게 현재 유효 만기가 작년에 끝났거든요. 그것의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오비즈 이게 이제 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한 상품명입니다. 바이오비즈에 대한 첫 유럽 승인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간접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는 자회사니까요. 현재 상당히 호재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항암제 또 면역질환제 등에 국한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는 건데, 일반 의약품인 안과 질환으로까지 바이오시밀러의 대상이 넓혀졌죠. 제품이 다변화된다라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이긴 하지만 모회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호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동안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쪽 부분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주자인 셀트리온을 쫓아가기에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셀트리온을 쫓아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패스트 무버, 빨리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추종자에 불과했다는 건데, 유럽 승인 이쪽 부분에서 안과 질환의 첫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패스트 무버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하는 퍼스트 무버로 등극하고 있다, 올라서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성 바이오에피스마저도 셀트리온을 추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셀트리온을 능가하는 단계로 올라설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 격차가 빠른 속도로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도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추세적으로 말이죠. 그런 관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호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잔여 모더나가 그동안 들어오는데 차질이 있었던 그 물량이 어제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이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모더나와 끈끈한 관계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었던 건데, 차질 없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상이나 그에 대한 국가적인 의존도 또는 업계의 의존도가 약화되거나, 혹여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물량을 받을 수 있는 CMO 물량이 약간 축소된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겠다는 건데, 사실 이 분석은 조금 애매한 측면, 약간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죠. 펀더멘탈과 특별히 관계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수 약세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 바람에 오히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담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계심리, 기대감, 이 깎인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단기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약간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은 키 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 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이 아니고요. 카카오뱅크, 삼성바이오로직스 업황으로 봤을 그 사업 용역으로 봤을 때 전혀 관계가 없죠. 카카오뱅크도 내려가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6%나 급락을 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에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약간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은 지난 2주 동안의 지수 급락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 않았던 종목군들입니다. 즉 그들 종목이 그 약세장에서 하나의 피난처 내지 하나의 대안이 됐던 그런 주인공들이었다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정상화 됐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난할 필요가 없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피난 갔던 그 대안을 찾아서 그들 종목을 단기로 매수했던 그 물량이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온 거고 또 내려올 때 몇 가지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 구실이 돼서 그것이 악재 인양 그렇게 치부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단기적으로 수급상 분위기상 그렇게 꼬여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 이때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고 어찌됐든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KC가 또 이틀 연속 하루 갖고도 이렇게 약간 억울한데 이틀 연속 그것도 어제 악재가 뚜렷하게 보였던 LG화학보다도 누적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났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죠. 특별히 역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회사 최근 들어 그 자회사 SK 텔레시스입니다. SK 텔레시스와 관련된 악재가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 SK 텔레시스가 회계감사 거절 의견을 받았다는 거죠. 자본 잠식에 업황도 부진하고 또 부채도 또한 많다. 현재 갖고 있는 유동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악재가 되고 또 연말까지 700억 원, 내년 또 6월 달까지 1,500억 원 정도, 1,300억 정도의 CP는 기업보험입니다. 기업보험 만기 도래가 된다. 거의 회사세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만기 도래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현재 또 여건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어려운 데다가 회계감사 의견 거절도 있었죠. 업황도 안 좋죠. 또 법적 문제도 좀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차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 SKC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악재가 돼서 너니틀 급락을 했다는 건데 사실 동사 즉 SK 텔레시스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800억 원 있고 그리고 금년 내 지금 통신 부분 사업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매각대금 8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억 정도의 유동자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재무 상태는 유동성 문제는 없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즉 SKC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SKC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건데 이 문제가 물론 악재이긴 하지만 일회성 악재이고요. 또 추세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그동안 남아있었던 잠재 부실 요인을 떨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문제가 반드시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확대된 것은 어제 LG화학 급락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일종의 키 맞추기죠. 키 맞추기. 현재 오늘 앞에 얘기했던 바이오주 내지 카카오뱅크 같은 정도의 약세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안 좋았습니다. 삼성 SDI 현재 악재가 없었던 삼성 SDI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현재 대주전자재료 또 LNF 또 코스모화학 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시장의 맥락선에서 그동안 별로 빠지지 않았던 2차 전지들이 시장의 정상화됨에 따라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단기 물량에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종목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또 악재까지 있으니까 그걸 구실 삼아서 SKC가 밀려 내려온 것이다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악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악재가 SKC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악재는 전혀 아니죠. 현재 지금 동박과 관련된 악재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인 POPG와 관련된 케미칼 사업 부분에 이 구조를 훼손시키는 악재냐 하면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재는 굉장히 단순한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 악재를 온전히 다 악재를 인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낙폭은 지나칠 정도로 큽니다. 결국 그것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타난 반응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 SKC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유죠. 무조건 보유고 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SKC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삼성전자 얘기인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본격적인 반등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바닥이 완성됐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하락 배경 주가가 억울할 정도로 지나치게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 악재가 있어. 한 가지는 모건스탠리의 투자 의견. 자, 금년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반도체 디램가가 하락할 소지가 있으니 목표 주가를 하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히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현재 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물이 집중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는 건데 그것도 그건데 그런 상태에서 조기 테이퍼링 문제가 불거지면서 더욱더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과 관련된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괜찮아요. 일단 최근에 고용 상황을 보게 되면 DS 부분은 디스플레이까지를 포함한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이쪽에 최근에 신규 채용이 삼성전자의 국내 신규 채용입니다. 무려 이렇게 어려운 구직난이 아니라 구직난이죠. 구직난 속에서도 무려 10.1%를 급증했다는 것. 1년서 10.1%는 사업이 크게 확장할 때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증가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궤도에 올라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구직난 속에서 10%나 신규 채용이 증가됐다. 이것은 업황이 좋지 않으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행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평택 제2공장 완공이 됐죠. 시안 제2공장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리고 또 조만간 현재 내년 말 정도에 완공될 평택 제3공장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40조 내지 50조 정도 되는 거 이것도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이 경영 일선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아마도 조만간 최소한 170억 달러짜리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도 단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업황 전망을 어느 정도 배경 삼아서 이러한 투자를 결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좀 좁게 본다면 최근 갤럭시 신제품 시리즈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갤럭시 Z 그 폴드죠. 폴드 3 또 플립 3 이게 흥행이 좋을 것으로 역대급 흥행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된다는 거죠. 판매가를 40만 원 다운시키고 최첨단 기능을 장착
심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상당히 흥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이고, 그리고 폼 팩터, 형태 인자, 폼 팩터 형태 인자입니다. 형태 인자 여태까지의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현재 접거나 또는 그 뭡니까 플립으로 할 수 있는 슬라이드 형태의 그런 형태의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형태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신제품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십수년 동안 계속 고가 프리미엄 폼에서 애플의 아이폰에 계속 밀렸던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서 고가 프리미엄 폼을 쫓아갈 수 있는 어떠한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폼 팩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삼성전자가 늘었던 회심의 카드였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터뜨렸는데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와 관련돼서 상대가 인기를 구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할 종목이 바로 KH 바텍이 됐던 건데, KH 바텍은 오늘 약간 밀렸죠. KH 바텍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KH 바텍 힌지 만드는 업체죠. 특히 삼성전자의 그쪽 부분 힌지 경첩입니다. 독점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쪽 폴드나 또는 플립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KH 바텍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까지, 특히 최근에 흥행이 현재 예상 그대로 흥행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실적 호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KH 바텍. 그래서 보자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반전에 또 실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기당 현재 IM 부분, 스마트폰 부분이죠. 기존에 한 2조 정도만 해도 잘한다 했던 건데, 만약에 이 G 폴드나 또는 G 플립이 잘 팔리게 되면 분기당 3조 정도에 안착하거나 또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뭔가의 변화가 좀 일단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극좌에서 노광기를 적용시켜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4,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VR, 지금 메타버스들은 VR 기어, 삼성 기어죠. 아마 그것도 한번 재개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지만 아직은 실적 워낙 나쁘기 때문에 아직은 볼 단계,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게 에스코넥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약간 담궈둘 필요가 있는 선취 매수, 가벼운 종목이죠. 그런 정도를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 어찌됐든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자체로도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딱 긍정적으로, 그만큼 실적 전망, 내년 반도체 가격이 설사 내려간다 하더라도 크게 내려가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그것이 순환적이게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또 의미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최근에 실적 전망이 다소 현재 좀 어둡게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급락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거기에는 테이퍼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증폭된 측면이 작용됐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테이퍼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8만원대 금방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추세라고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완전 바닥권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금년 1분기 실적이 9조 3,800억, 2분기 실적이 12조,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5,700억이었다는 건데, 해서 그 두 분기, 금년 상반기죠. 상반기 합계 근 1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금년 3분기 때 15조 4천억, 금년 4분기 때 15조 7천억 합계해서 약 3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 일반적인 평균적인 전망입니다. 그랬을 때 금년 토탈 영업이익 예상치는 53조 원까지, 가장 최전성기 때 2018년도 그 당시였고, 그 당시 영업이익 규모는 58조 9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 당초 연초 예상했던 45조 내지 5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쇼크 상태로 주가 쇼크 상태로 나왔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전망이 아주 나쁘다면 모를까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간다면 현재 주가는 지나치게 억울할 정도로까지 현재 낮아져 있는 그런 주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 얘기했던 테이퍼링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솟아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나칠 정도로 낮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를 토대로 해서 금년 실적 대비 EPS 주당 순이익을 따져보면 한 6,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주가 75,600원이라고 하는 이 주가는 PER로 따졌을 때 12.5배라는 건데, 자, 지금 전통적인 산업주들조차 12배, 13배 정도를 구가합니다. IT 종목이면서 장기 성장성도 어느 정도 현재 갖추고 있고, 그리고 그 성장성도 계속 증강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글로벌 피어 동질급에 있는 비교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보통 현재 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한다면 최소한 15배 내지 많게는 20배, 삼성전자 전 단계를 봤을 때 18배 정도 적용하는 게 적정할 겁니다. 따라서 6,000원 곱하기 18배 하면은 대략 108,000원 정도의 영업 단기 목표 가격, 아마도 그것은 금년 하반기 때 특히 아마도 현재 4, 4분기 때 연말 장세가 잘 풀려나가면 금년 중에도 도달이 가능한 목표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108,000원 정도가 말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잘 안 나오면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8,000원 정도를 1단계로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12만원, 13만원 그런 정도로 2단계 목표치, 13만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런 정도로 2단계 목표치 따로 설정을 해서 단계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일단 전망은 좋고 바닥권인데, 문제는 테이퍼링 문제가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전까지는 8만원을 시원스럽게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일단 낙법과대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원익 IPS죠. 무려 9%나 반등했습니다. 그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따라 이 종목은 새롭게 추가적으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 그 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